한국은 안 돼. 학생들마저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성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엄격하고 삶이 지루하고 자유롭지 않아. 여기 한국은 차갑고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한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국의 한 한옥에서 열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한국의 한옥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기에 깜짝 놀라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한국에 대한 편견의 장본인인 칼릭스 로데릭이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왔고 문화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랑스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활기찬 문화의 중심지예요. 때문에 저는 프랑스의 여러 장소와 그곳의 독특한 전통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한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사람들이 너무 엄격하고 규칙과 전통 때문에 삶이 지루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믿었어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지침만을 따르며 창의적이거나 다르게 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람들이 즐길 여유가 없는 차갑고 엄격한 사회를 상상했어요. 마치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교실과 웃음을 잃은 어른들 그리고 개성보다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를 머릿속에 그렸고 이런 환경이 아이들의 창의성마저 없애버려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무거운 외투처럼 감돌았고 제 견해가 옳다고 확신했어요. 오히려 파리에서 제가 살아온 예술, 음악, 그리고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찬 삶이 한국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열릴 대규모 국제문화축제를 취재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설레임과 망설임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 한국은 안 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 많고 용감한 기자인 제 아내 목소리가 한번 직접 보세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 가득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결심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읽었던 모든 기사와 뉴스 보도를 되새겨 보았어요. 언제나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엄격한 교실의 선생님들, 그리고 모두가 옛날 규칙만을 따르는 사회를 상상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설렘의 불꽃도 피어났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파리처럼 아름답고 흥미로운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궁금해했어요. 비행기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창가에 앉아 거대한 바다 위로 떠다니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고층 빌딩과 고대 사원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게 될지 아니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했어요. 기대와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새로운 동시에 압도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불빛, 분주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번지는 미소였어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어요. 오랜만에 제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편견의 벽에 작은 금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울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들을 눈에 담았어요. 다채로운 광고판들, 현대 건물과 전통 디자인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가 저를 더욱 호기심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한국이 제가 믿어왔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한국을 직접 보고 제가 경험할 진짜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마음 한구석에 옛 생각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저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과거의 그림자 너머에 있는 진짜 한국을 발견하고 어쩌면 제 세계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는 전통 건물로 곡선 지붕과 나무 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관은 소박하지만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고 곧바로 한 분의 다정한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한서진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며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목소리로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환영해요, 칼릭스.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서진님은 예전에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셨다고 해요. 무대 위에서의 날들은 음악과 화려함으로 가득했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시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여행과 경험이 어떻게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웠는지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예전의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한국이 상상 이상으로 역사와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임을 느꼈어요. 그녀가 제 방을 안내해 줄 때 저는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벽에는 전통 한국화 가족 모임의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방 구석구석마다 따뜻하고 아늑한 집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그 모습들을 보며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그녀는 저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러 초대해 주셨어요. 아늑한 식당에서 낮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으니 종이 등불에서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와 방안을 따스하게 밝혀주었어요. 식탁에는 다채롭고 맛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가 듬뿍 담긴 그릇, 비빔밥이 올려진 접시, 그리고 매콤한 찌개에서 풍기는 멋진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정갈한 한식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식사 시간 동안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들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제스처와 따뜻한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한서진님의 아들인 김동현 씨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였어요. 그는 몇몇 요리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한국 문화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도 나눠주셨어요. 그는 한국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도와주며 가까운 친구처럼 대한다는 사실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한때 상상했던 차갑고 엄격한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렸던 엄격한 이미지 대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사회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앞마당을 조용히 산책했어요. 밤은 고요했고 등불의 부드러운 빛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멀리서 전통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걸으며 그날 저녁을 되새기니 서진 씨와 그녀의 가족의 따뜻한 환대가 제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제 옛 생각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저는 서로를 깊이 아끼며 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삶은 때론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오래된 편견을 버리는 과정임을 느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배울 준비가 되었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한국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놀라움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무척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며칠은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이 어떤 하루를 선사할지 기대하며 눈을 떴어요. 한때 제가 오해했던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저를 맞아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너무나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 주어서 한국만의 특별한 전통들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아드님은 저를 동네 시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거리에는 작은 가게들과 형형색색의 노점들이 즐비했고 상인분들이 밝은 목소리로 과일, 채소, 맛있는 간식을 권하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갓 구운 빵의 달콤한 향과 길거리 음식의 매콤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저는 마치 거대한 축제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 한국을 엄격하고 지루한 곳으로만 상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시장은 생기와 에너지, 미소로 가득 찼어요.
시장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따끈따끈한 떡볶이 한 그릇을 맛보며 매콤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식감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떡볶이와 단짝이라는 어묵꼬치와 어묵 국물의 조화는 일품이었어요. 또 달콤한 시럽과 견과류가 들어간 호떡도 시식했어요. 한 입 한 입이 새로운 경험이 되어 제 미각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는 한국의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모든 식사마다 그 뒤에 담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각 요리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그날 오후 서진 씨는 전통 한옥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종이 등불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비추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구석에서는 가야금과 장구 같은 전통 악기들을 준비하는 음악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부드럽고 감미로운 선율이 방안을 가득 채우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가야금이 선율과 강한 것 같으면서도 절제된 장구의 조합은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더군요. 한국의 전통 소리를 들으며 프랑스뿐 아니라 이곳 역시 훌륭한 문화유산이 존재하는구나라며 흠뻑 젖어들었어요. 저는 바닥에 놓인 쿠션에 앉아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그 음악은 한국의 옛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저는 음악가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들은 매우 다정하게도 음악이 어떻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음 한음마다 과거의 추억이 담겨 있고 그들의 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열정 덕분에 저는 한국의 전통이 낡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문화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추억들로 가슴이 가득 찬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장, 콘서트, 그리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면모. 그러니까 전통이 따뜻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제 노트에 그날의 경험들을 열심히 적으며 매 순간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모여 한국 생활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제 머릿속의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전통들이 실제로는 아름다움과 감동, 그리고 역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경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 나라에 대한 감정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몸짓, 생동감 넘치는 전통들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래된 생각들이 단지 생각일 뿐 진실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맑은 저녁, 긴 하루의 탐방을 마치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밖 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높은 건물 너머로 지면서 하늘은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점점 따뜻해졌어요. 제가 본 모든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옛 의심들을 조금씩 밀어내는 작은 빛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진 씨는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어요. 서진 씨는 젊은 시절 오페라 가수로 세계를 누비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이 넘쳤어요. 그 저녁 식사는 제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가족 간의 돈독한 유대감과 함께 나누는 전통들이 제 안의 상징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존경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소박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느새 저는 농담에 웃고 프랑스에서의 제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식사 후 그와 함께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때때로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옛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인생을 직접 경험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배움의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덕분에 저는 드디어 근거 없는 의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다음날 저는 한적한 마당에서 아이들이 밝은 햇살 아래 뛰어노는 지역 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순수하고 기뻤어요. 그들이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노는 모습을 보니 그 행복이 전염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곳에서는 공동체와 배려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임을 느꼈어요. 제가 한때 엄격한 규칙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를 안전하게 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오늘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의 다정함과 만난 모든 이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낀 소박한 기쁨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예전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한국 생활의 진솔한 따뜻함과 단합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감탄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마음을 열고 제 경험 속에서 진실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주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한 주가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옛 편견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전에 몰랐던 가벼움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엄격한 규칙과 지루한 전통의 나라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사랑과 놀라움이 가득한 땅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갈 무렵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슬픔도 느꼈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나라를 떠난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한때 제가 오해했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모습을 보기로 했어요. 해가 천천히 떠오르면서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발코니에 앉아 깨어나는 동네의 잔잔한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새들의 지저귀과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망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이곳 한국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이곳은 제게 두 번째 집처럼 다가왔어요. 아침 식사 후 서진 씨가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시면서 이걸 꼭 지니고 다니세요. 우리 함께한 이야기와 한국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비록 제가 떠나더라도 한국의 한 부분은 언제나 제 안에 남아있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웃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한적한 공원,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는 작은 카페, 그리고 활기찬 색채와 소리로 가득한 시장까지. 모든 광경과 소리들이 이곳의 따뜻함과 단합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어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걸어갔어요. 제게 안식처가 되어준 이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만난 모든 따뜻한 미소,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저의 오래된 편견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희망과 변화 그리고 이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의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무리된 이야기를 적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전통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담아내었어요. 제 글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며 한국의 추억들을 함께 실어 나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고향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눠 모든 문화 속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저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것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알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한국의 정신을 어디든 함께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아름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배웠어요. 이제 저는 제 다음 이야기를 쓸 생각에 들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마음을 열고 옛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가장 멋진 모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